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네요. 오랜만입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영상을 계속 많이 찍었는데 안 올리게 됐던 이유가 좀 정리가 잘 안 됐고, 그리고 뭔가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레시피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실 때마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한 번에 팍 올리고 싶은데 그걸 못 해가지고, 오늘은 자막이 없을 예정이고요.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어서 이걸 자막을 다 단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발음이 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그 자막을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랑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차분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긴 영상 안 올린 지 꽤 되었고, 원래 뷰티 리뷰를 했던 유튜버가 갑자기 레시피 올리고 다이어트 했다고 해서 좀 엥?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토크 영상으로다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패드에다가 정리를 좀 해왔고, 아마 좀 패드를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다이어트 시작은 2019년도에 제 피부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알바를 일단 다녔었고,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태고, 제가 뷰티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외주로 다른 곳에서 이제 에디터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에 거의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다가 정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어떤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 루틴대로면 좋아진다 라는 얘기를 듣고 40만 원어치를 끊어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받고 루틴대로 따라를 한번 해봤어요. 그 화장품을 쓰면 쓸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얼굴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그냥 쓰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쓰다가 얼굴이 갑자기 확 뒤집어졌었습니다. 진짜 당시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맨날 울었었고, 뷰티 인플루언서, 뷰티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없을 정도의 피부 지경이 되어서 당시 이제 브랜드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아무튼 저의 일상이 다 올스탑이었어요. 그때 알바도 멈추게 되었고, 그 피부 염증이 햇빛을 보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맨날 누워서 있고 울고 막 이러다가, 제가 좀 엄마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엄마가 저의 방 문을 확 열더니 좀 나가서 뭐라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 뭘 하지? 할까 하다가 혼자 영화를 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모자 쓰고 다니면서 좀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피부가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는 거의 한 달은 걸렸어요. 조금 괜찮아진 거는 일주일 정도, 1-2주 정도면 피부가 좀 가라앉았는데, 뭐 좀만 잘못 먹거나 좀만 잘못하게 되면 좀 그 증세가 다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 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을 뭘 써서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병원을 꼭 가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잘 발랐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또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은 피부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그때 사용했던 화장품이 화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다 피부 성분이 좋은 거였어요.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었는데 저한테는 안 맞았던 거죠. 물론 좋은 피부가 되기까지 10가지 조건 중에서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7가지는 다른 부분에서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운동, 그다음 먹는 거, 그다음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제가 영상을 찍는 게 다이어트 주제니까 이 부분만 한번 다뤄볼게요. 약간의 땀 흘림은 피부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래서 사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2019년도에 이제 PT를 동네에서 헬스장을 다니면서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한 21년쯤에 제가 필라테스도 다녔어요. 당시에 직장인이었는데 오전 7시 타임을 듣고 회사를 다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2022년에
여름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본격적인 헬스의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식단에 대해서 좀 빡세게 한번 해봤고요. 23년에 혼자 웨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좀 지루하길래 복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로 봤을 때 2023년 초에 61kg를 찍었고요. 다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면서 헬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몸무게가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2022년 여름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는 그래도 체중이 빨리 감소가 됐었는데 이때는 진짜 살이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식단을 똑같이 하고 식단을 더 빡세게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57kg까지만 빼고 다시 작년 여름에 63kg까지 찍었습니다. 또 빼서 57kg까지 뺐다가 가을에 다시 61kg까지 쪘다가 겨울에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53에서 4kg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요를 3번 겪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 좀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운동을 정말 안 하고 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몸 기준에서는 운동보다는 식단이 80%는 차지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운동은 필요 없다 주의이며 최소한의 운동만 할 것을 권장드릴게요. 예를 들면 유산소 30분. 근데 이거를 뭐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생활 습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산소를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차가 있고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걷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만 걷기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역까지 한 20-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를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화장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품을 다 갖다 놓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귀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좀 습관을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유산소를.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걸어다니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자취를 시작을 하면서 집안일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빨래를 막 돌린다던가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유산소를 하고 있고요. 맛없는 식단이 아닌 탄탄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맛있는 식단 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올리는 식단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9월에서 8월, 9월에 식단을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만들어 먹는 레시피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올리는 레시피만 따라해도 감량이 됩니다.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끼 조금 먹고 다른 걸로 배 채우지 않기. 그럴 바에 차라리 한 끼를 제대로 먹자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예린이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왕창 먹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 굶었기 때문에 저녁을 과자를 먹는다던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한 끼를 못 채워서 먹을 것 같으면 단백질 빨아도 드십시오. 그렇게라도 먹어야 하고 한 끼 정도 굶으면 그 다음 한 끼 때 굉장히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이상한 걸로 끼니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를 정말 제대로 먹기.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먹는 레시피를 좀 추구를 하게 된 게 그 부분이 좀 커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이어트 간식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곤약 젤리 아니면 단백질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분표 보면 그냥 끼니입니다. 솔직히 곤약 젤리 정도는 먹어도 되지만 이게 곤약 젤리 한 입 먹으면 두 입 되고 세 입 되고 네 입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애초에 내가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입에 갖다 대지 말자라는 주의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내가 양 조절 못하는 나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 거고 양 조절을 한다고 쳐도 이미 내가 입을 그 단맛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잊지 못하잖아요. 다이어트 간식을 아예 안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63kg, 61kg까지 쪘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식단을 했었지만 중간중간 다이어트 간식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안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면 다이어트 간식 절대 금지고요. 세 끼를 제대로 먹으십시오. 그 다음에 당음료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를 가면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스 카페라떼 이런 거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제로 콜라도 끊었어요. 탄산수나
제가 칼로비스 가벼울 소다 공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탄산수에만 섞어서 마시는 음료수만 먹고 있지 다른 거는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쳐도 당이 좀 높으면 안 먹어요. 하루를 끝내고 다이어리 쓰기, 책 읽기, 차 마시기입니다. 이 부분은 밤에 우리가 뭔가 야식이 땡기거나 이럴 때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을 했고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야식이나 이런 거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공복은 최소 12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16대 8이라고 하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먹기 이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빨리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눈바디가 달라요. 배의 그 두께가 달라요. 진짜로. 내가 간헐적 단식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 보면 했을 때는 이게 지방이 좀 두둑하게 좀 껴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가볍고 진짜 근육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야식 절대 금지입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으면 회나 육회 같은 거를 먹는데 이때도 양 조절을 하면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 조절이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도 야식을 좀 먹고 싶어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배가 진짜 아프고 다음날 루틴이 막 깨져요. 그럼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은 알아서 내 몸이 너무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야식은 알아서 끊어지게 되어 있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외식이나 뭐 일반식을 어떻게 드시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만약에 외식이 있다면 제가 기존에 먹는 것에 이미 양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많이 섭취를 했다면 다음날 아침에 한 끼를 좀 가볍게 먹는다던가 아니면 그날 앞에 한 끼를 좀 가볍게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저는 저녁에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먹는 편으로 바뀌었어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좀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 아니면 뭐 파스타 이런 거 피자를 먹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먹는다던가 치킨 이런 거 위주로 먹게 됐고 치킨도 양 조절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통밀이나 야채를 많이 먹게 됐어요. 라면을 입에 안 댄 지 되게 오래됐고요. 면은 거의 두부면으로 먹고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는 라이스페이퍼를 말아서 먹으면 충분히 당면이나 떡볶이의 이 말랑말랑한 그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아서 넣거나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패드에 적은 건 여기까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멘탈 싸움이어서 만약에 내가 야식을 먹고 싶거나 무언가를 더 많이 먹고 싶을 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걸 참는 것보다 지금 먹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막 먹고 나서 안 행복해요. 너무 짜증나고 아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한테 큰 행복을 가져다 줘서 그렇게 좀 조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린이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배고파서 위가 줄어지는 게 너무 힘들다. 자꾸만 먹게 된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우리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위가 있는데 이걸 먹었는데 배가 안 채워졌어. 그러면 배고파서 짜증나 이게 아니고 너무 배고파 나 조금 먹었나 봐 대박.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웃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뇌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긍정회로가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안 먹어서 힘이 없어. 나 다이어트 성공하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버텼어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다이어트 때 꼭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배부르면 짜증이 나요, 요즘에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배부르면 짜증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 이어서 이 유튜브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Q&A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다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건강하고 아름답게 웰니스를 꿈꾸며 라는 타이틀을 걸고 뷰티, 패션, 다이어트, 자기관리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꿈꾸는 웰니스는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되게 건강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을 제가 쉽게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나는 진짜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꿈꾸는 웰니스는 정말 긴 여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웰니스가 없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베풀고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댓글 언제나 남겨주시고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통해서도 영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인스타그램은 스토리나 제 웰니스 방이 있어요. 거기서 저의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